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양자 시대가 온다는 증거들이 또 몇 가지가 나와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삼성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연장하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이 뭐냐? NQIA라고 하는데 2018년 12월에 트럼프 정권 때 통과가 돼서 효력에 발생한 의회 법인데 미국의 양자 기술, 양자 컴퓨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제공했고 궁극적으로 엄청난 돈을 양자 컴퓨팅 분야에 부었습니다. 12억 달러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국 돈으로 1.6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약 5년간 2023년 말에 이제 만료가 될 예정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거에 서명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양자 기술의 최선도국으로 올라가는데 큰 도움이 됐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국가양자조정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미국에너지부 등등이 포함이 됐고 이 외에도 QEDC 라는 산업계학계 정부기관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수많은 기업체들, 학교들, 정부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미국의 양자 기술력이 상당히 진보가 됐던 법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연장하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양자 커뮤니티는 지금 이게 끝날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의회는 양자 기술을 습득하는 글로벌 노력에서 미국이 뒤처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에서 모두 밀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QIA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양자 연구 및 개발을 다음 단계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그래서 이 양자 기술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나타내는데 구체적으로 이 NQIA는 양자 정보과학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했고 미국 기관들 표준기술연구소, 미국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를 포함한 연방자원을 동원해서 미국을 양자 연구의 선두로 밀어 올렸었다. 2028년까지 지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양자 기술을 현대 시나리오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십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 수립을 지시한다. 그래서 제 승인은 미국의 정책이 경쟁자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교육받은 인력과 연합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과학재단의 양자 실험대 테스트베드라고 하는데 다양한 기업들과 뭐 학계 그리고 이 국립과학재단이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과 구체적이고 가까운 미래의 양자 응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데 포인트를 두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대해 의회에 또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 NIST 이제 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 양자 응용에 대한 표준 설정, 기술 진전 평가를 포함한 새로운 연구들의 우선순위를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들이 양자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퀀텀 점프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양자 산업이 강력하고 지식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경쟁자의 발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제 동맹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 인력 조정 허브를 만들 계획이고 다음 세대 과학자 인지니어를 육성을 해서 양자에 대한 준비가 되도록 보장할 것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원이 확장되면서 나사가 이제 NQIA 이 법안의 소속 기관 목록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우주 및 항공에 대한 양자 연구 전략을 수립하고 이 양자 협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 범위 확장을 위한 퀀텀 인스티튜트를 설립할 것이다. 그래서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고 뭐 디웨이브의 수장인 앨리슨 슈왈츠와 같은 사람들은 가까운 중기 또는 장기적인 응용 사이에 이런 법안의 명확성이 있다면 양자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존의 NQIA로 인해서 형성된 QEDC라는 컨소시엄의 역할을 강화해서 이제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힘을 더 준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삼성이 또 양자 컴퓨팅 연구에 진출합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인도의 유명 공과대학과 함께 양자 컴퓨팅 연구에 협력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만의 기술력과 인프라, 인도 대학이 우수한 또 빠졌지만 값싼 인재들과 함께 차세대 컴퓨터 연구에 에너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하만은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과 양자 알고리즘 분야에 전문성을 제공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합류하는 인도 대학은 인도 비릴리 공과대학 필란이라고 해서 MIT를 모방해 설립한 대학인데 인도 공과대학과 함께 인도에서 탑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 글로벌 컨설팅 기업 중 하나인 맥킨지는 양자 기술 시장이 2040년까지 약 1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삼성도 자회사를 통해
진입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저 의견은 뭐냐? 일단 미국을 양자 기술 최선도로 올려준 NQIA의 연장 및 확대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양자 기술이 예전만큼 지금도 중요하고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 참고로 2018년 12월부터 NQIA는 약 5년간 양자 연구 개발 노력을 위해 12억 달러, 1조 6천억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부었는데 더 확장시켜서 연장을 하겠다라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국인 중국, 러시아, 그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뒤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고, 나사를 합류시키고 QEDC의 위상을 증가시키고 강력한 국제동맹, 그 양자 기술의 응용에 초점을 둔다라는 면에서 이제 양자 기초 연구에서 응용으로, 또 함께 연구해서 응용으로 가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 하만은 이제 인도 브레인들을 흡수를 해서 양자 하드웨어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아이온큐나 IBM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그 스피노프했던 샌드박스 AQ와 같이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이 또 잘하는 게 유망한 시장에 있으면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한 2, 3등으로 후발주자로 시작을 해서 1등 따라잡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는 버리고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틈새 시장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치고 올라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은 양자 시대 온다 안 온다 이 얘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양자 시대는 올 건데 언제 올 것이냐가 중점이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과 이제 삼성의 움직임을 그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시대는 온다는 증거들로서 이제 미국과 삼성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이온큐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목요일 새벽 6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서머타임이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이온큐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을 결정을 할 거고,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 라이브 참여해 주시거나 또는 제가 끝나고 요약본 바로 올리니까 그걸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4명 중에 한 분은 구독을 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독 누르는 거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